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자, 오늘도 빈정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도 정초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관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배우 신동욱 씨와 관련된 내용, 일명 효도 사기 논란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 배우 신동욱 씨의 조부 효도 사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신동욱 씨의 조부, 즉 할아버지가 이 손자인 신동욱 씨로부터 소위 효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네. 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배우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인 신호균 씨는 올해 96세로 현재도 생존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수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효도를 조건으로 손자인 신동욱 씨에게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요. 네. 신동욱 씨가 이를, 즉 효도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증여했던 집과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신동욱 씨 측은 이러한 조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동욱 씨 조부의 주장은 자신의 임종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효도를 조건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줬다 이건데,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효도 계약이다,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 이거 정식 법률 용어인가요? 아니, 실제 양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효도 계약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네. 예, 민법상으로 보면요, 이것은 이제 증여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이 증여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이는 본 사건과 같이 이 부모 자식 간에 뭔가를 주는 것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 계약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언론 등에서 이제 편의상 붙인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계약이 그렇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법을 보면요, 이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증여의 의사를 계약서라든지 그런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측이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증여하겠다, 이걸 너 줄게, 이런 식으로 말로만 의사를 표시해도 그 계약은 성립합니다. 예. 하지만 그걸 이제 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은 상황이라면 양측, 그러니까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라도 언제라도 야, 그거 못 주겠다, 혹은 야, 너 그거 안 받으련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을 계약 해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써두었다면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야, 이거 못 주겠다, 혹은 못 받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이라도 가급적이면 뭔가를 증여할 때는 계약서와 같은 서면을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사실 안전합니다. 안전하긴 한데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계약서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이런 계약서 없이, 법률적 장치 없이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증여한 이후에 자식이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부모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돌려받을 수 없을 확률이 큽니다. 유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어떤 물건을 주기로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 네네. 어떤 부담을 지우고, 이를테면 네가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기로 하는 의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가 이것을 줄게라고 약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경우는 만약 상대방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이 증여 계약은 해제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행했던 것도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원칙적으로 공짜로 주는 증여계약은 이미 다 넘겨주고 나면은 다시 그것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담부 증여, 즉 받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근데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즉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넘겨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제 정리가 좀 됩니다. 아니, 의외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사안을 잠시 소개하면은 이 부모가 아들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2층 단독 주택을 증여를 했습니다. 네. 이 증여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네. 그 각서 내용이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잘 봉양하겠다. 만약에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이 받은 주택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 준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아들이 그 이후에 제대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자 부모가 아들을 상대로 이 주택을 돌려달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이 증여를 앞서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 즉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으로 보면서 네. 아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시 부모 명의로 돌려주라,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넘겨준 재산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준 게 아니면 돌려받기 힘들다, 이렇게 앞서서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 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행법이 좀 부모들에게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부모 자식 간에 뭐 주고받는 것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뭐 어떤 것을 뭐 주는 계약인 증여계약 일부를 규정하다 보니 네. 현실에서는 좀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 사회가 서양과는 달리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저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효도 계약서 혹은 효도 각서라는 거 작성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앞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효도 계약서 작성하기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담부 증여로 인정돼서 법적 효력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무조건 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즉 계약서의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뭐 이번 사안과 같이 자식에게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는 조건, 즉 효도하는 조건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부모를 부양한다는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혹은 우리 판례처럼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재산을 부모에게 되돌려 준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나 각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단순하게 뭐 효도해라, 네. 혹은 잘 부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확실한 증명이 혹시 필요하다면 뭐 공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그런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네, 뭐 계약 자체만 놓고 보면 꼭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네네. 계약서 작성 후에 말씀하신 대로 공증을 받아두거나 하면 이제 후에 분쟁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아무래도 좀 빠르게 되겠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 신동욱 씨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의 주장처럼 뭐 효도 사기, 뭐 효도 계약, 이런 친족 간의 형제 간의 이 부양과 증여와 관련된 소송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실제로 어떠세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뭐 사실 가사소송과 관련해서요. 네. 이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이 가족 간의 재산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군요. 네, 뭐 실제 통계를 보아도 이번 건과 같이 부양료 청구라든지 뭐 부양 의무자 지정 등과 관련된 청구 사건은 뭐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이 가족 간에 또 이런 문제를 또 쉬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아마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이 사건과 뭐 일치하진 않는데요. 네. 하나로 소개해 보면은 뭐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네. 이 어머님이 건물과 예금과 같은 재산을 좀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기억력이 좀 오락가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자기를 부양하고 있던 아들에게 뭐 나를 부양해줘서 고맙다고 약 1억 원 정도의 예금을 증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이 몰려와서 왜 그 아들에게만 돈을 주느냐 뭐 이렇게 따지다가 네.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거래은행에 몰려가서 자기 어머니가 치매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예금 인출을 못하도록 뭐 지점장과 직원들을 협박하기도 했고요. 어머.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몰래 데리고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간 후에 치매 진단서를 받아서 법원에 성년 후견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즉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아들에게 돈을 주기로 한 것이니까 그 증여는 무효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어머니는 치매는 아니셨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또 이 어머니가 자신의 의사로 아들에게 예금을 줬다 이렇게 본인이 똑바로 또 이것을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1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어머님의 그 부양하던 아들에 대한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뭐 소송도 소송이지만 그 모자간 그리고 형제간에 이미 더 이상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감정이 서로 많이 상하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정리가 되면 뭐 합니까? 이렇게 다 척이 졌는데 뭐 지난 국회 때였죠. 이 불효자 방지법 법안이 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효도도 이제는 계약을 하는 시대.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전 재산을 줬더니 등 돌리는 자식들. 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효를 법률로 해야만 하는 그런 세태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도도 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뭐 법률로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잘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결국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그런 사고가 항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일을 좀 이렇게 뭐 서면을 남기든지 기록을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규정하는 습관을 기를 때가 아닌가. 예,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서로 섭섭하게 받아들이거나 뭐 마음을 상하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당장은 자녀들에게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좀 걱정되고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자녀와의 더 큰 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시대의 변화고 사고방식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뭐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 이게 들고 자식 앞에 나타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질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는요, 이 효도 계약, 효도 사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